나라를 지키는 군인, 군인 가족을 지키는 나라. 직업군인 복무여건 보장은 튼튼한 국방건설의 기본입니다. 잦은 이사, 격오지 근무, 열악한 주거 환경, 지속적인 군 주거 지원 사업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군인이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군 주거 정책 추진 꼭 필요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22년 달라지는 우리 군의 주거 지원 정책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가정의 달 특집으로 군인 가정의 수건 사업 짚어보겠습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바로 주거 지원 정책일 텐데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장 김종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전성진입니다. 네, 어떤 직업보다도 군인들 이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직업 군인에게 이사는 숙명과도 같다. 네, 굉장히 이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요. 과장님,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거는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 하나로 우리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인은 국가의 명령을 따라 수시로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고 격오지나 전방지역 같은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감내하다 보니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변경이 잦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현저히 낮고 자녀들도 잦은 전학으로 교우 관계나 교육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는 군인의 사기와 복무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방력 약화까지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인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또 자료를 보니까요. 네. 다른 직업보다도 군인들의 그 이사 횟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는데 실장님 정말 어떤 상황입니까? 예, 42년간 45번 이사를 했다는 직업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진짜 많이 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9년도에 그 군 주거 만족 설문조사 시의 결과를 보면 간부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연관급 장교 그 중에서도 20년 이상 근무한 중령 이상인 경우에는 한 10번 정도 이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2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한 꼴이 되는데요. 그러면 민간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냐? 30년에 4회 정도 이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7년 반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했기 때문에 직업군인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사할 때 역세권 따지고 뭐 투자 가치 따지고 뭐 편한 지역이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요새는 습세권도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군인이죠. 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명령에 따라 이동을 해야 되죠. 군인에게 또 그 가족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군 주거 지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 실장님, 군 전투력 발전에 아주 필수 요소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군 관사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요. 근데 이제 관사라는 거는 국가가 이제 군인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군인은 전투준비 태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관사 위치가 본인이 희망하는 위치가 아니라 부대 내든가 부대 인근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점은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직업이 다른 직업군과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 군인 복지 기본법에도 이 군 주거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로 군 주거 지원이 명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죠, 실장님? 예,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주거 지원이 복지 차원이냐 아니냐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군 주거는 전투 준비 태세를 위해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복지기본법에 과연 포함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군인도 역시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면 복지 지원 차원에서 복지기본법에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 전투 지원 태세도 유지하고 또 복지 증진도 같이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국방부 내에서는 주거 정책 팀을 군 주거 정책과로 승격을 시키면서 직업 군인에 대한 주거 지원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차로 이제 꾸준히 개선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과장님이 좀 더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방부는 군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7년에는 일선 부대의 목소리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군 주거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인 군 주거 정책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군 주거 지원 제도 발전을 국정 과제와 국방 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주거 정책팀을 20년에는 정규 조직인 군 주거 정책과로 격상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군 주거 정책과는 노후하고 부족한 군 주거 시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군인분들의 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의 군 간부가 20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주거 지원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 관사가 될 수 있는데요. 과장님, 이외에도 이 군 주거 지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군 주거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사나 간부 숙소 같은 주거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사는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군인에게 제공되고 간부 숙소는 미혼이나 가족들과 따로 거주하는 군인에게 제공되는 숙소입니다. 네. 국방부는 현재 전국에 약 17만 호의 관사와 간부 숙소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대부 지원입니다.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군인은 관사가 노후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원하는 민간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주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지역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말씀드린 두 가지 주거 지원을 모두 받지 않는 군인에게는 월 8만 원의 주택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수당의 경우에는 95년 이후에 지급액이 계속 동결되다 보니 사실 국방부에서는 실질적인 주거 비용 보전을 위해서 수당 인상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8만 원 조금 적은 금액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2만 원 더 얹혀서 10만 원이면 조금 그래도 괜찮다는 느낌 오긴 오는데. 그렇죠. 10만 원하고 8만 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과장님이 있죠. 좀 2만 원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아마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좀 보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사실 이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인 가족의 이 주거 만족도와 일반 국민의 주거 만족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만족이라는 거를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만족이라는 거는요, 주거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기대가 실현되는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게 이제 주거 만족인데요. 네.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주거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74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2.94 정도가 나왔는데요. 차이는 한 0.2니까 뭐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군의 그 주거라는 부분은 군인 가족들이 느끼는 만족도 자체가 처음부터 높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군 주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 2.74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2라는 차이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보다는 낮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군 주거 만족에 대해서 조금은 국민보다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군인들의 주거 만족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이고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거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소 특별히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도 그 내용을 포함을 좀 시켜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그 군인이 아닌 분들이 집을 구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느끼느냐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각종 시설의 이제 접근성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공공시설 또는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 일반 사람들도 느끼는 것처럼 직업군인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차량이 자가 차량이 보통 한 대는 기본이고 2대씩 있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는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그다음에 그 보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숲세권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 역시 주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진 씨는 아무래도 교육이 중요하시죠? 그죠. 네. 그럼요.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럼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네. 네, 맞습니다. 이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서도 이 집에 대한 생각이 그렇죠. 180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김 과장님, 1인 가구하고 이 기혼 가구하고 주거 지원 형태가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등으로 부양 가족이 있는 군인과 혼자 사는 군인은 관사와 간부 숙소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사는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전용 면적 64제곱미터에서 106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의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사를 우선 배정하고 미혼 간부라 하더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간부 숙소는 생활 편의와 사생활 보장을 위해 전용 면적 18제곱미터 또는 30제곱미터의 1인 가구형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 만족도는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부대 내에 숙소를 건립했지만 최근에는 부대 밖 도심지 인근에도 숙소를 건립해서 군인 가족분들의 주거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저처럼 이제 아이가 있는 집들은 한번 이사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학교를 전화시켜야 된다는 그 너무 큰 일이거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실장님은 한평생 그 집에만 살아서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거 저도 큰일입니다, 이사를 이거. 좀 했습니다. 아, 이사 네. 많이 하셨어요? 예, 좀 조금 얘기 좀 했습니다. 해주세요. 그럼 여기 예. 대해서. 네. 사실 저도 이제 애가 3명인데요. 예, 그래서 이사를 조금 다녔는데 언제 정착을 하게 됐냐면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는 이제 한 곳에 그 정착을 해서 그 인근 지역에서 이사를 다니더라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담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역시 초등학교 때는 그 아빠 따라서 그 전학을 다니다가 중학교가 들어갈 무렵 되면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그 아버지는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고 가족은 이제 거기서 예, 보는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 관사라는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국방부가 그 정책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 직업 군인이 지역을 옮기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유예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자녀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니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사 최소화를 위해서 퇴거를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전 월세 대부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을 국방부가 계속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주거 여건의 보장은 군인 가족의 일상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국방부 내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 제도 체계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지금 개선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조금 더 좀 부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네. 그 주거 지원 제도는 크게 4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입니다. 네. 과거 공급자 편의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이사 최소화, 내 집 마련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정책을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지원 공급 방식의 다변화입니다. 국가가 직접 주거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은 관리 부담, 급속한 노후화 등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월세 대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민간 주택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군 주거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시설 관리를 비전문가인 군이 직접 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주택관리 전문기관의 위탁관리함에 따라서 시설과 주거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예, 군 주거 시설 무엇보다도 들어가서 살 군인과 그 가족들의 마음에 아주 쏙 들은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전 실장님, 수요자 요구를 반영해야지 좋은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부터 한 가지 짚고 좀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수요자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시기에 들어갈 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19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것보다 그로부터 한 20년 전,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그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라고 하니까 역시 이사였고 네. 지금도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관사라는 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 뭐 그거는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 그 보직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국방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수요자의 요구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담을 다양하게 해봤는데 여러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역이나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사를 해서 들어가는데 요즘 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BTL이나 민간 매입 아파트 같은 경우 신축 같은 경우는 요즘 빌트인으로 네. 가전이나 또는 가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본인이 사용하는 가전이나 가구를 어떻게 할 거냐 행복한 고민인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요자의 고민은 기본적인 부분, 도배장판이나 블라인드 같은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관사라는 게 30년 된 관사도 있고요. 최근에 지어진 이제 신축도 있다 보니까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수기의 설치 문제, 인터넷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이전비라는 그런 비용 문제까지도 많은 애로를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정말 설명 들어보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 또 우리 여성들 양분형 이 냉장고를 넣을 수 있게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네. 네. 이 열악한 주거 환경, 특히 이제 초급 간부 주거 개선에 우리 군이 적극 나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그 과거에는 초급 간부들의 주거 여건에 대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군의 미래인 초급 간부에게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간부 숙소를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서 에어컨 17,000여 대를 설치했고 19년부터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노후하고 부족한 간부 숙소 개선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과거 연평균 2,200여 호씩 개선하던 것을 최근에는 5,000여 호까지 확대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간부 숙소의 경우 과거 취사를 위해서는 공용 취사장을 활용했는데
21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별 조리시설 지원으로 보다 나은 개인위생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민간주택 그 전월세 대부 지원은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관사 대상자에게만 지원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간부 숙소에 거주하는 초급 간부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 지원 관련해서 뭐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거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사 얘기를 좀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군인의 어떤 이사 간소화 이거 제도 정말 필요한데 이사비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얼만큼 또 어떻게 뭐 거리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횟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앞서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령 이상 군인은 2년에 한 번 이사하는 등 그 일반적인 국민보다 훨씬 많은 이사를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잦은 이사는 이사 비용 증가로 인한 뭐 경제적 문제까지 생기게 되므로 그 군인 가족으로서는 이중고를 이제 겪게 되는데요. 이사로 인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동 거리와 가족 구성을 고려해서 119만 원부터 289만 원까지 이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이사비의 10%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국방부에서 각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이사할 경우에 이동 거리가 약 160km 정도가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사 비용은 약 172만 원이 지원되고 만약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가상금으로 17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네. 또한 그 도서 지역의 경우에도 제주도와 그 외 도서로 나누어 거리에 따라 이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결혼하는 커플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부부가 대부분 맞벌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좀 주거 지원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주거 지원을 하다 보니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지역별 특성을 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97년에 전국의 일률적인 주거시설 소요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20년 이상 계속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좀 일치되지 않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년에 혼인율 감소, 맞벌이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소요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격오지나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 가족 동반을 하는 경우가 더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관사보다는 간부 숙소를 더 많이 건립하는 방식 등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다른 지역으로 부대를 이동하더라도 가족들은 기존에 거주하던 관사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퇴거 유예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함으로써 예.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춤형 주거 형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네요. 예. 예. 근데 이 말씀하신 사회적인 요소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변수는 이 부대가 어디에 있느냐, 또 이 군 구조 개편이나 중기 부대 계획 등에 따라서 적절한 군 이 주거 시설 수요를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군이 국방개혁을 추진을 하면서 특히 이제 육군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 개편을 통해서 부대 재배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군 주거 지원도 그 부대 인근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기혼 미혼도 중요하지만 결혼 정년기도 늦고 아까 지역에 따라서 가족이 동반 안 하는 경우도 많은 지역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국방부가 좀 이제 핀셋처럼 지속적으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소요에 대한 비율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네. 지역별로 관사를 많이 공급할 거냐, 독신자 숙소를 많이 공급할 거냐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도로망이 이제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거리는 멀더라도 시간적으로 많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 설계라든가 도로망 설계를 가지고 관사를 앞으로 그 계획해 나갈 때 같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려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인 또 어떤 뭐 특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또 군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군 특성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사회 변화도 잘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도 잘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 군인의 자가 보유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사가 잦은 그 군인의 직업 특성상 자가 보유율이 국민 평균에 비해 좀 현저히 낮습니다. 20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41%로 국민 평균인 61%에 비해 20%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 군인의 자가 보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무주택 군인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19년부터 21년까지 군인에게 4천여 세대의 주택을 특별 공급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11년부터 꾸준히 2기 신도시 4천여 세대의 규모의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군인 공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근무지역 내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자가 보유로 인한 그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직업군인이 주택 구입 시 실질적인 지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금융 지원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해주면 좋고 지금도 일부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최근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제를 삼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인들은 2년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방인 경우에만 받아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조금은 그런 정책, 금융에 대한 지원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별 분양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서 군인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네. 군 주거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팬데믹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요즘.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주거는 인간의 삶에 반드시 충족돼야 할 기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거주 이전의 자유도 포기한 채 주거지와 투쟁을 벌이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나라 직업군인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외국군의 주거시설 지원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지식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출발! 주거란 인간이 가족과 함께 외부로부터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자 충분한 휴식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공간인데요. 이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 군인들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지는 군인에게도 필수 시설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위해 관사와 간부 숙소, 민간주택 임대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군인들의 주거 시설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주거 시설,
잦은 이사와 이사 비용, 교육 등의 문제로 여전히 군인과 그 가족들은 거주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주거 지원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외국군의 주거 지원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곳은 국방력 세계 1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인데요. 미군은 우리 군과 달리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죠. 미군의 주거 지원 제도 중 우리 군과 가장 다른 점은 주거 보조비 부분이었습니다. 미군의 주거 보조비 지급 성격은 직접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데요. 근무 지역, 계급, 가족 동거 유무 등을 고려해 시장가로 적용. 본토 내에서는 현금 기준액을 지급합니다. 우리 군과 또 다른 점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 보조비가 지급되는데요. 거주지 선정과 출퇴근 거리 역시 본인이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지에 대한 지역 제한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사 대부분을 민영화로 전환, 관사 소유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시설 관리를 민간 전문 업체에게 맡겨 군인에게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군과 캐나다군의 주거 지원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영국과 캐나다 국방부는 육해 공군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거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계급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국가의 일반적인 주거 정책과는 별개로 군 주거 정책이 시행됩니다. 영국군의 경우 근무지에 있는 관사에만 거주할 수 있고요. 이 역시 100% 지원제가 아닙니다. 관사 월 임대료도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데 주변 시세의 약 40에서 50% 수준이라고 하네요. 캐나다 군 역시 관사를 이용할 경우 월 임대료를 군인이 국방부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지원. 비용은 영국군처럼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보조비 성격의 주거 지원은 없지만 수도인 오타와를 기준으로 오타와보다 평균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보직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외국군의 주거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희생을 감내해왔던 우리 군. 군인의 주거시설은 군의 전투력 유지에도 중요한 만큼 국가와 국방부가 군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로 군인이라면 집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직업군인 관사에도 변화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님, 잘 지어진 민간 주택을 좀 더 활용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고민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상부상조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존 직접 관리 방식의 경우에는 관리 운영의 부담, 그다음에 급속한 노후화, 부대 개편 시 시설 운영의 경직성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품질의 민간 주택을 활용하면 주거 만족도와 주거 지원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그간 전월세 대부 지원을 17년 5천여 명에서 21년 7천여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9년 말부터는 월세도 지원하고 있고 네. 20년에는 LH와의 협약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군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좀 민간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제도가 또 도입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가 보유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전세가 또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럴 수가 있는데 전세 대부 지원 확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이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세 대부 지원이 확대될 필요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 대부의 금액 상한이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지역 물가가 반영된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전세 대부를 받아서 그 민간 아파트를 들어가면 되는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관사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업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사는 물량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을 고려한 관사 건립도 국방부에서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 같이 그 집값이 또는 그 비싼 지역의 경우는 그 군의 유유지를 통해서 주거를 직접 건립을 하든지 하고 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민간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 지역은 전세 대부를 통해서 민간 아파트로 입주하게 하는 쪽에 방향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차등 정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집값, 전세값 이게 진짜 너무 예, 많이 올라서 힘들 텐데 국방부는 이렇게 집값, 전세값 상승률을 고려해서 어떠한 지원 정책, 제도를 지금 개선하고 있는지요, 과장님? 네. 최근 주택 가격이 이제 급상승하면서 전세값도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년 말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었으나 21년 말에는 3억 2천만 원으로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런 전세값 급등에 따라서 국방부는 전월세 지원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 단가를 17년 1억 3,800만 원에서 22년에는 1억 8,200만 원으로 31% 인상했고 서울 최대 3억 6천만 원, 포항 1억 2천만 원 등 지역별 전세 시세를 고려해서 지원 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 시세를 고려할 때 지원액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국방부는 앞으로 전월세 지원 단가를 시세에 맞게 인상해서 개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빚이 있으면 좀 마음이 무겁단 말이에요. 요즘 금리도 올라가고 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빚이 좀 있으시죠? 네.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군인들 사실 사기 떨어지거든요.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최근 전세값 급등과 이제 금리 인상으로 군인 가족들의 금전적 부담이 좀 더욱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월세 대부 상환 유예 제도를 저희가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월세 대부 지원을 통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제 기존에는 중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해당 학교 졸업까지만 이제 상환 유예가 가능했지만 20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네. 이제는 군 주거시설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거관리 비전문가인 또 군인 또는 군무원이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 본연의 임무도 아니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네. 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주거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본 결과 예. 해군 같은 경우에 배에서 내렸는데 주거시설 하라고 하더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공무원 같은 분들도 내가 원래 다른 일을 했는데 주거시설을 관리하라고 하더라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주거시설만 하는 업무를 받은 건 아니고요.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입퇴급 문제만도 버거운데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는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제가 실제 면담을 통해서 느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국방부에서 최근에 좋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소개해 주세요. 예, 주거시설 관리를 위해서 민간 위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공군 같은 경우는 관사가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시설 관리도 좀 용이한 편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육군 같은 경우는 전방 지역에 부대가 여러 지역에 나눠져 있고 또 소규모 부대다 보니까 관사도 대규모의 관사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거 관리를 하는 업체가 군의 주거를 업체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주거 관리하는 부분을 군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거를 도입해서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관리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군인 가족분들이 좀 적은 금액으로 관리 비용을 지출을 했다면 업체가 들어와서 서비스 질은 높아졌는데 그만큼의 비용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방부가 실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좀 좋은 정책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이 좀 아이디어 좀 많이 내주세요.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들으니까 이 군 주거 시설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어서 이게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간 위탁이 전면 실행되면은 김 과장님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군 주거 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이제 방식으로 현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18년에 1만 호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군 주거 시설의 약 28%에 해당하는 4만 8천여 호의 주거 시설을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장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전문적 보수를 통한 시설 품질 제고, 그다음에 주거 만족도 향상 등 좀 긍정적인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부대별로 경쟁 입찰하는 그런 방식은 과도한 그 가격 경쟁을 일으켜서 서비스 품질이 이제 저하되거나 부대별로 서비스 편차가 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점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전문성이 검증된 기관을 권역별 전담 수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하였고 올해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저희 훈령에 좀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전담기관 지정 제도가 최종 다 정비가 되면 그 민간 위탁을 희망하는 그 부대들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뭐 이런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이가 썩었을 때 그때 가면 바로 떼올 수 있는 거를 늦게 가면 뽑아야 되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이 제때제때 보수만 잘하면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주거시설 유지 보수비도 제때제때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17만여 호의 주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넓고 좁은 그런 숙소가 많습니다. 노후한 관사라 간부 숙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개선 사업의 속도가 시설물의 노후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간 저희 군 주거시설 규모에 비해서 적정한 유지 보수비가 투입되지 못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노후한 물량이 적체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주거시설 공급에 못지않게 적시적 보수를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체계적인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18년에 군 주거시설 보수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마련했고 19년부터는 주거시설 유지 보수 예산을 다른 군 시설 예산과 분리해서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저히 낮았던 유지 보수비는 18년 685억 원에서 22년 2,339억 원으로 3배 이상 증액했고 이게 이제 적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재정적 뒷받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군 주거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이 많은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 보수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게 현실에 이제 맞도록 적정선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예산인데요. 실장님, 뭐 특별 대책 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쪽 시설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사실 유지보수라는 이 범위 자체가 되게 광범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이 3배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족들이 느끼는 체감은 또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관리비나 이렇게 이제 나가는 부분하고 실제 군 관사 같은 경우에 지급되는 경우가 차이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제 그 부대하고의 마찰, 또 관리 그 민간 업체하고의 마찰, 또 뭐 지금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뭐가 고장이 나면 본인이 고친다, 기관이 고쳐준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마찰되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 마련되고 정착되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그거를 더 정교화하고 또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군의 주거 지원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군의 주거 지원 정책 이렇게 가면 좋겠다 뭐 이런 뭐 아이디어 없을까요? 예, 그 제가 연구를 하면서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갔다 왔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그 몇 가지 항목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나라는 이제 20년도에 군 주거 정책과를 이제 신설을 했다고 했는데 미국 역시 군수국 내에 군 주거 정책하는 정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거기에 민간 부동산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분을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거 시설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놀란 게 미국에 가니까 미군을 위한 관사는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밖에 지역에 관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관사에 민간인도 들어와서 살 수 있고요. 군인도 들어와서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군인 관사를 위한 아파트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냐? 네. 우리로 말하면 월세를 그 지역의 계급의 가족 수에 따라서 인터넷상에 한번 들어가서 쳐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근무지가 어딘데 우편 번호를 뭘 치고 계급이 뭐다라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가 나옵니다. 그게 그 지역의 물가를 반영한 월세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쪽에 한 4,000불 정도를 월 4,000불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아까 관사라는 민간인도 같이 그 관사에 들어갈 때는 그 돈을 다 내고 들어가고요. 아니면 그 돈을 받아서 내가 3,000불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현금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이제 지원이고요. 그럼 한국에 온 주한미군은 어떠냐고 하니까 계급을 고려해서 부대 내에 관사를 우선적으로 들어가되 한 8, 90%의 가 차면 인근 지역에 주거에 임대 그 월세를 주는데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물가를 다 그 파악을 해서 미국 본토로 보내가지고 인근 지역 물가를 다 반영. 예를 들면 용산, 동두천, 외관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계급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 그 지역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군이 관사를 보유하지 말고 민간 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지원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건데 전제 조건은 이 대북 관계라든지 전투 준비 태세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예. 수준이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보 상황 그리고 전투 대비 태세 먼저 고려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군과 군인 가족의 어떤 일상의 행복이 좀 유지되는 그런 군 주거 정책 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과제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당부 말씀도 좀 해주시고 과장님은 어깨가 조금 무거워 보이시지만 좀 또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다짐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예, 예. 우리 군인이 그 현역으로 복무할 때는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군 관사라는 거를 부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요. 또 전역 후에는 가족이 자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말처럼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직업 군인들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전투준비태세에 임하는 자세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네, 그 국방부가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지도 5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거 지원 예산 1조 원을 달성하여 노후하고 부족했던 주거 시설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사로 인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주거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군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 주거지원 정책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꾸준히 제도 보완을 또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 주거지원 우리 군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